오늘 국가직 그 시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험 난이도를 본다라면은 작년보다는 분명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기출에서 대부분 다 나온 거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30문제 정도는 기출에 없었던 거고, 또 시험 문제가 3문제나 나왔는데 2문제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에서도 운영체 유닉스 명령어는 뭐 그동안에 나왔었지만, 이번에 나온 문제는 유닉스 시스템 신호 명령이 있는데 사실 처음 나온 거 있었죠. 얘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공학에서 그 리맨의 소프트웨어 진화의 법칙이 있는데 얘도 사실 처음 나온 거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7급을 같이 준비한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 9급만 준비한 학생들은 이 문제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이제 조인 명령이 나왔는데요. 그 조인 명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뭐 내추럴 조인, 뭐 그다음에 뭐 외부 조인 이런 게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레프트 조인이라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릴레이션까지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레프트란 말에서 물론 레프트가 있으니까 라이트도 있겠죠. 설명하겠지만, 근데 뭐 조인 명령에 대한 개념만 알면은 풀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3문제 정도는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작년 문제보다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반만 본다라면은 한 80점, 85점 뭐 이 정도를 맞췄으면은 평균적으로 맞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뭐 3문제를 뭐 다 찍어 틀렸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문제 정도를 뭐 한두 번째 맞췄다라면은 85점, 90점 이 정도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 출제 빈도를 보면은 컴퓨터 구조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오죠.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만 보더라도 벌써 3분의 1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 구조는 사실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다는 얘기죠. 운영체제는 한 문제 정도가 이제는 새로운 문제였었고요. 데이터베이스 3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가 새로운 문제인데 그 레프트 조인이죠. 그 문제가 이제 처음 나왔던 거고, 재료가 좀 무난했고요. 소통학에서도 처음 나온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리맨의 소프트웨어 진화의 원칙, 이게 처음 나왔던 거고, 통신 문제가 쉬웠었고요. 인터넷 문제도 물론 쉬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원어론에서 쉬운 문제가 3문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2문제는 좀 이렇게 약간 고민을 했어야 되는, 특히 한 문제는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사실 그까지 시험은 지금 올해 시험에서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간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푹 쉬시고, 또 뭐 오늘 내일은 쉬시고는 뭐 다음 주부터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방직이니 뭐 교육청, 계례직, 공무원, 뭐 국회직 이런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안에서 이제 운영하는 합격일지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 합격 여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또한 여기에는 뭐 공통 과목도 그렇고 뭐 저뿐만 아니라 정보 모르는 선생님도 해설 총평하고 영상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는 참여해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그만큼 정확도 높아지잖아요.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1번 보시면 뭐 상당히 쉬운 문제죠. 병렬 처리하는데 얘는 지금 보조교육 장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CD나 DVD를 썼는데 얘보다는 물론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블루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얘는 기존에 CD나 DVD가 우리가 이제 붉은색 레이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판독하고 뭐 라이트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블루레이란 말에서 얘는 붉은색 레이저가 아니라 푸른색 레이저를 사용했다라는 데서 이르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우리가 이제 병렬 처리 컴퓨터 부분에 보면 다 한 번씩 언급됐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동적이라는 얘기는 이동 중이라잖아요. 이동 중. 이동 중에 우리가 새로운 IP 주소 할당받아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적 주소 할당을 하는 게 DHCP죠. 그래서 DHCP라는 것은 이미 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금방 답을 맞췄을 것 같아요. 어떤 인터넷 부분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다음 UDP인데 UDP, TCP를 비교하는 문제는 얘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보면은 순차 데이터 전송을 통해서 전송을 보장한다. 이 전송 보장하면 신뢰성이라는 거잖아요. 신뢰성. 이 신뢰성 보장이 되는 것은 이것은 TCP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답을 금방 구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보면은 이 풀리나 컴퓨터 구조가 MIMD니까 멀티 인스트럭션, 다중 명령어죠. 다중 명령을 통해서 다중 데이터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중 처리기죠. 우리가 다중 처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보통 우리가 멀티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속하지 않는 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컴퓨팅 같은 경우는 이게 얘도 있고 이게 그리드 컴퓨팅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드 컴퓨팅이라든가 클러스터 컴퓨팅 이런 애들은 다 이제 병렬 처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중 처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형도 있고 비대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균형 기억장치 액세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기출 시간에 다 자세히 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보는데 이 배열 처리기는 사실 이거 SIMD다 이렇게 담기를 하셨을 거예요. 배열 처리는 싱글 인스트럭션이죠. 하나의 명령에 의해서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이니까 여러 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별 구조에서 별 구조는 어차피 타입이라든가 크게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는 하나의 명령을 이렇게 지금 보면 하나 저장치 하나 났으니까 저장치 하나의 명령을 통해서 여러 개의 이제는 처리 요소들이 여기서 이게 별 요소들이겠죠. 별 요소들이 동시에 처리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SIMD죠. 그래서 이게 좀 달달 노트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론 시간이나 달달 노트를 요약해드리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얘가 이제 그림 두 번째잖아요. 그림 1번이나 2번을 알면은 금방 풀 수 있어요. 우선 입출장치. 이건 없지만 입출장치 있죠? 얘들은 기계적인 동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주격장치는 전자처리예요. 전자처리. 전자처리로 하는 애가 얘도 전자처리지만 CPU도 전자처리하죠. 제일 빠르죠. 1번 그림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CPU나 메모리 전자처리. 그다음에 주변기기. 입출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기기라고 하죠. 주변기기 똑같은 거죠. 주변기기를 하는 건데 얘들은 기계적 동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얘들은 비공유 자원이죠. 비공유. 여기서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운영체제 부분에 보면 공유 이게 두 개가 여기 메모리, 메모리죠. 메모리. 이 메모리하고 CPU가 이제 대표적인 공유 자원이잖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뭘 암기하고 그러지 말고 1번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자원 순서대로 우리가 부팅할 때 파원 셀프 테스팅 하잖아요. 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CPU는 중앙 명령어 실행 단계에서 제어 장치, 내부 레지스터, 연산기.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중앙 장치 않습니까? 중앙 장치에서 제어 장치예요. 제어 장치 있고 여기 제어 장치. 이거 연산장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CPU라 했잖아요. 이게 CPU. 이게 CPU. 그러면 중앙장치에 명령어 실행이 어디서 습니까? 제어 보이죠. 제어 장치. 내부 레지스터들. 프레임 카운터도 있죠. MBR, MAR, IR 이런 거 있죠. 연산기, 연산장치 여기잖아요. 연산장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CPU는. 그래서 CPU는 제어 장치, 연산 이런 애들이 뭐예요? 레지스터는 기억이었잖아요. 기억.
기억장치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맞는 말이죠. 자, 디귿. 주황색 장치는 명령 인출 단계. 명령 인출이 패치잖아요. 패치를 할 때, 맨 먼저 할 때 프레임 카운터가 읽어온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MAR로 옮겼잖아요. 이 그림 갖고 했잖아요. 이 그림 갖고. 이 그림에서. 어? 프레임 카운터 이렇게 옮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1번이었잖아요. 그래서 명령 인출 단계에서 명령어. 명령어는 이렇게 어쩌지 읽어와서 일로 가져오잖아요. MBR에서 IR로. 어? 지금 그거죠. 인출 패치 단계에서 인출된 명령어가 저장하기 위한 명령 레지스터. 이 명령 레지스터가 지금 IR 아닙니까? IR. 네, IR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해독을 하지 않습니까? 해독. 해독. 그래서 이제 디코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코딩 했으면 어때요? 다음에 생활 명령 번지를 또 읽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두 번째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갖고 있는 이 명령어 레인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두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말한 것처럼 다음에 수행할 명령 번지를 읽어오겠죠. 네, 프레임 카운터가 다음에 또 수행할 프레임 카운터 번지 읽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MBR에 있는 것을 IR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 순서대로.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걸 암기를 했겠어요? 네, 이게 패치 사이클인데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달달이나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 번째도 금방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패치 사이클은 처음에서도 두세 번 나왔었고. 자, 리얼본 보면요. 입장치를 중앙처 장치와 직접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으면 이게 입장치와 중앙처 장치와 직접 데이터 교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데이터 교환은 반드시 조장치, 반드시 이러면 아니죠. 그래서 중앙처 장치의 입출 동작 제어에 의해서는 아니죠. 보통 우리가 쓰는 개인용 컴퓨터도 DMA를 쓰죠. DMA. 그래서 뭐 1번 그림, 여기는 2번 그림, 1번 그림 보면 제가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서 연산 유지 작업은 CPU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하고 주변 기기 사이에서는 입출 연산이니까 DMA가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 교환은 반드시 중앙처 장치인 입출 동작제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부분은 DMA를 무시한 말이죠.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 지금 DMA를 쓰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유니스 명령 얘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 다 종류 명령과 다 관계 있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 시그널 킬이 있죠. 이게 보면은 즉시 종류, 강제 종류야. 이게 뭐 오버트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이 킬 명령을 받게 되는 프로세스는 수행을 즉시 중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말 때문에 틀렸어요. 유말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잘못된 하드웨어 명령을 수행하는 시그널. 이거는 얘와 관계있죠. 얘와. 잘못된. 그래서 얘와 얘는 그 시그널과 유하지 않은 명령을 종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니은번은 이제는 지금 시그널과 관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시그널 터미네이터라도 있는데 이것은 종류를 권고하는 거예요. 이게 권고. 그래서 종류를 권고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라면은 그 시그널 킬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이 명령을 받게 되면은 즉시 종료해야 되지만 지금 이 시그널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종료를 권고하니까 약한 편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설명의 이유는 받겠다고 볼 수 있어요. 맞는 것은 4번이죠. 이게 이제 시그널 차일드예요. 자식. 지금 보면 이게 빠졌어요. 자식이란 말이. 그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죠. 자식 프로세스 중지를 부모에게 알리는 시그널이죠. 그래서 물론 부모로부터 자식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빠졌다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것은 4번만 맞아요. 자, 이제 물리 메모리는 우리가 메인 메모리를 말하죠. 메인 메모리. 그래서 메인 메모리는 우리가 보통 DRAM을 말해요. DRAM. 메인 메모리, 물리 메모리.
논리가 있으면은 논리가 있겠죠, 논리. 만약에 논리다, 이게 논리 메모리다. 그럼 논리 메모리는 이것은 가상 기억 장치를 말하는 거죠,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는 디스크를 쓰는 거죠, 디스크. 네. HDD. 네, 이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관계없지만 운영체제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리 메모리예요. 주기장치, 디램이야. 디램이 프레임당 단 한 개의 페이지 테이블. 그러니까 프레임당 단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을 둔다는 얘기는 기존에는 페이지마다 페이지 테이블 만들었단 말이에요. 페이지 하나당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 만들었는데 이런 페이지들의 모임이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당 단 한 개의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페이지 테이블 낭비를 막을 수 있겠죠. 네? 여기서 페이지 테이블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매핑 테이블. 네. 그래서 이제 매핑 테이블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메모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오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 테이블, 매핑 테이블이에요. 네, 매핑 테이블 공간을 이제 줄이는 기술. 이게 바로 이는 역페이지죠. 역페이지. 네. 그래서 역페이지는 얘도 시험에서 이미 나왔어요. 2012년 국회직이죠. 2012년이면 국회직이 공개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책과 달리 이 탑스팟책은 비공개 문제들이 들어있다고. 여러분들 봐봐 한번 책에 보면 기출집에 보면은 2012년 국회직의 문제 보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출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을 보니까 얘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OX니까 16진수라는 거죠. 16진수. 헥사값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측 시프트죠. 네, 우측 시프트라는 얘기고 4비트를 우측 시프트 해라. 그러면 이게 지금 16진수는 2의 4승이잖아. 4승. 그럼 4비트씩이에요. 4비트씩. 네? 우리 진법 변환할 때 16진수를 뭐 그러니까 2진수 바꿀 때는 16진수 한 자리 만약에 F다. 얘는 뭐 1111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진수로. 그 얘기는 거죠. 그러니까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4자리.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다 16진수란 말이에요. 그럼 각각의 한 자리는 4비트씩이라는 거죠. 4비트씩. 그런데 이제 4비트를 버리라는 거죠,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겼으니까 4비트를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1, 5, 0 채워지겠고, 물론. 0은 뭐 0 채워지겠고. 그 다음에 2, 1, 3, F1. 예, 여기 0이 4비트로 0인데 이게 0이 아니죠. 이게 0이 4비트니까 0000이겠죠. 이렇게. 이 4비트가 날아간 거예요. 우측 씹었으니까. 그럼 여기 앞에 있는 4비트 0 채워지고 여기 0이 날아가겠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심준수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어때요? 형변환을 하고 있죠. 형변환. 네, 형변환. X를 형변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캐릭터는 1바이트야. 1바이트. 1바이트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격장수에 이렇게 4비트 있는데 1바이트니까 이거죠. 네? 1바이트만큼.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는 언사인이니까 부호 없는이지, 부호 없는. 그러면은 뭐야? 부호 있는 이겠죠. 부호 있는. 부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 F니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1이니까 0, 0, 0, 1 이렇게 되겠죠. 네, 부호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여기를?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네, 사인이 양수이면 1. 양수이면 0, 음수이면 1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음수라는 거예요, 얘가. 네? 음수. 응? 그럼 음수기 때문에 시연에서는 이해보수를 쓴다는 건 또 알아야 돼, 또 이해보수를. 이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럼 이제 4비트 8비트니까 여기 지금 8비트잖아요, 8비트. 네, 8비트, 1바이트. 사인이 있죠?
예, 부호가 없는 이지만 사인이 있는 거야. 그럼 사인이 있기 때문에 x를 읽어오는데 한 바이트를 읽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 뭘 어차피 이제 뒤에서부터 읽어오는 거니까 한 바이트를 읽으면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걸 읽고 사인이 있으니까 응? 부호가 있으니까 양수명으로 0이고 뭐 사인이 있는 경우 음수면 1이잖아요. 1이니까 음수가 알았어. 1이니까 알았으니까 뭐예요? 이제 2의 보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럼 2의 보수를 취하게 되면 우측에서 좌측 가면서 첫 번째 1을 만났다가 써주고 나머지를 다 바꿔주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15잖아요. 15. 네.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5.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을 이제 무시를 했잖아요. 그럼 사인을 이제 무시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 읽어온 거지, 지금. F1을 읽어온 거야, 지금 이렇게 F1을. 요 부분이 지금 F고, 요 부분이 지금 1이잖아요. 예, 이거 사인이 있으니까 사인 값 계산하는 거야. 보수를 취한다는 얘기는 음수일 때만 취하잖아요, 음수일 때만. 예, 음수일 때만 보수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수 취했으니까 이제 15야. 그럼 원래 값은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이 값은 1 더하기 2, 4, 8, 16, 32, 여기 64, 128이죠. 이렇게. 다 더하면 240이 나와요. 플러스 1이죠. 1. 그래서 24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는 unsigned니까 unsigned. 강제행변은 unsigned. 부호가 없단 말이죠. 그 부호가 없으니까 값 계산하면 돼. 1, 2, 4, 8, 16, 32, 64, 128. 이거 다 더하면 240 나와요. 더 1이니까 241.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계산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겼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인수기층이니까 이거는 네트워크층이죠. 네, 인터넷층이란 말고 네트워크 같죠. 그러면요, 3계층 아니에요, 3계층. 3계층에서 다 동작하네요, 프로토콜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류, 보고라든가, 뭐, 제어 정보. 이 제어 정보야, 제어 정보요. 컨트롤. 네, 컨트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은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은, 동영모사라든가 이런 데 풀어줬다고, 이 문제를. 네? 이 문제. 그래서 지금 이제는 물론 쉬워요. 뭐 제어 정보니까 컨트롤이니까. 얘들은 서로 이제 상호관계죠, 상호관계. 그죠? 이것도 상호관계 있는 거고. 그다음 그룹이니까 D클래스, D클래스에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 다음 시험을 이제는 지방직이든 뭐 교육청 이런 걸 준비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또 기출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자, 10번을 보시면요. 이제 제어장치인데, 우리가 2번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 제어는 제어장치에서 하는 거죠. 이 논리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차피 컴퓨터는 0과 1밖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어식으로 말 생기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 해독기는 디코더를 말하는 거예요. 디코더. 제어장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프트 레지스터는 ALU의 구성 요소잖아요. ALU. 연상치. ALU. 서브루틴 스텝 레지스터. 이렇게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시프트 레지스터는 연상치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그 2번 그림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면은 금방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고요. 자, 11번은요. PCM 변조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뭐 이제 송신체계에서 표본화죠, 표본화하고 이것은 이제 양자화. 그 다음에 이제 부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넘기죠, 이렇게. 그러면은 복호화하고.
이렇게 해서 얘는 여과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이제 표본화한다는 얘기는 샘플링이죠. 여기서 말하는 안나고 신호를 표본 추출. 예, 표본 추출하는 거예요, 샘플링. 예. 그 다음에 사사오의 기법을 통해서 얘는 추출했던, 이때 추출한 것은 이제 실수값이잖아요. 그 실수값은 이제 정수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화는 다른 말로 코드화죠, 코드화. 이진수. 예. 그래서 여기 뭐 코드화인데 이거는 이진. 근데 이진한 말 빼고 써요. 이진 코드화. 이진수 바꾸는 거고. 그래서 복호와 여과 이게 이제 수진식에서 하는 거죠. 이 변조 과정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얘도 뭐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자, 얘는 금방 풀 것 같아요. 5를 주죠. 이거 쓰면 돼. F5. 5를 주면 크니까 지금 이제는 이렇게 되잖아. 5 더하기 2를 빼니까 3. F3을 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를 빼니까. 대부분 보는 거니까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고. 그죠? 그 다음에는 F1이면은 어때요? 크지 않죠? S로 오겠죠. 근데 여기서 봐봐요. 이 나머지란 말이에요. 나머지. 그러면은 n이 1이니까 1을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겠죠. 1. 그럼 1에서 3 더하니까 4. 4 더해서 5 되니까 9. 9가 되는 거죠. 다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나머지는 풀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뭘 또 풀어 이걸. 그죠? 확인해봤자 뭐 시간 낭비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F6일 때 6이면 여기면 갈 거 아니에요. 6 가지고. 크지 않습니까? 가죠. 그래서 6 찍고 그 다음에 빼니까 4 되고 이런 일반화한 거잖아요. 일반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되는 건데 이런 문제 많이 풀었고 기출집에 보면은 있어요. 2면은 2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0. 0이면은 안 되잖아요. 0이면 안 돼. 1로 내려오겠죠. 0 나오면 0 나오겠죠. 0 나오고 다 더하면 되네. 그래서 12가 나오죠. 12. 다 더하면 12.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3번도 사실 자료구조 문제긴 한데요. 처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론서에도 있고 접지법이에요, 접지법. 그래서 뭐 세기씩 줘보라 라고 해서 제가 이론식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세기씩 이렇게. 세기씩. 그래서 뭐 이제 이동 접지하면은 1, 2, 3 더하기 203 더하기 이렇게 놓은 거고요. 경계 접지를 해라. 그러면은 1, 2, 3 접으니까 이게 302가 앞에 오죠. 302. 다시 접으니까 2, 4, 1은 그대로 오고 다시 접으니까 얘는 얘가 2, 1, 1 0 쓰나만 하니까 0, 1, 2는 뭐 똑같이 0, 1, 2 되겠죠. 0, 0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동 접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이동 접지. 그 다음에는 경계 접지. 접지법, 홀딩법 이런 거죠. 그 이제 뭐 얘만 들어있는데 이제 이론서 보면은 달달도 그렇고 세 개씩 접어라. 세 개씩 접어요. 접고 이동하면 되죠. 1, 2, 3 이동하고 203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2, 4, 1 더해주고. 경계 접지는 보세요. 딱지 접는 거니까 접으면 이렇게 1, 2, 3이 있고 203을 접으면 3이 이쪽에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접히는 쪽이 짝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짝수. 바뀌는 쪽이. 짝수 쪽은 접히는 거니까 얘는 다시 접고 다시 돌리니까 원래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접히는 쪽 반대로 이제는 읽어온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계산하는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실 처음 나온 거예요. 얘는 뭐 이미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여기 보면 스스로 학습, 기계학습이죠. 뭐야, 기계학습. 머신러닝이죠?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인간 지적 능력, 뭐 컴퓨터 공유했다? 지적 능력 인공지능 아닙니까? 그 다음 신경망. 신경망 나면 딥러닝이죠. 딥러닝. 신경망. 신경망, 이건 딥러닝. 그래서 얘도 뭐 몇 번 나왔고요.
이 문제도 보면은 요구사항 분석 단계인데 도구, 자료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흐름도를 우리가 뭐 DFD라고 하죠. DFD. 자료 사전, 저장소인데 저장소는 두 줄이에요, 두 줄. 네. 그래서 이 기호는 아래 둔 데 있었어. 저 사전은요, 이런 데 안 쓰여요. 여기 쓰이고, 이런 데 안 쓰, 여기 뭐 쓰일 수는 있겠는데 안 쓰여. 구조가 안 나요. 이 분석 모델이죠, 분석 모델. 네. 우리가 분석 기법, 구조이니까 구조겠죠? 구조적 분석 기법을 하면은 이게 떠올라야 돼. DFD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DD를 작성하고, 미니명세서까지잖아요. 미니명세서.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미니명세서 이렇게. 이게 분석 기법이에요. 분석 기법. 분석. 그 때문에 뭐 여기 쓰이는 거지 이런 데 쓰이는지 않죠. 설계 단계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아니, 분석 단계에서만. 물론 여기 갔다가 넘어오면 얘는 분석 다음에는 구조적 설계로 할 거 아니에요. 설계에 오면은 이게 구조도를 쓰죠. 이거 가지고 있는 구조도 작성을 하죠. 구조도 이렇게 넘어오긴 해요. 자, 그다음에는 자료 사전에서 이 기호가 선택이 아니라 선택은 이렇죠. 선택 이렇게 A를 선택할래, B를 선택할래 이렇죠. 이건 생략 가능. 생략 가능 이런 뜻이고요. 선택하려면 또 이게 대괄호에서 A나 B 선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단위 명사서에서 작성도구 이렇게 쓰여요. 얘들을 몰랐다 하더라도 얘는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얘들이 이미 서울시 문제에서 과거에. 그래서 이게 공개 문제인지 비공개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나왔어요. 이게 얘들이 시험에서. 그래서 얘들은 몰랐다 쳐. 물론 얘도 나왔었죠. 이거 2번이나 3번 문구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분석도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DFD, DD, 민스 물론 이 앞에도 배경도라는 것도 있어요. 배경도 있고 DFD, DD, 민스 만들고 설계 단계에서 구조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4번을 우리가 이미 기출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몰랐다 하더라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16번 보시면 그 리멘의 소프트웨어 진화의 법칙인데 사실 이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잘 문제 읽어보면 주가를 보지 않습니까? 주가 하루를 보면은 뭐 급락, 급등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긴 1년, 2년, 10년 이렇게 보면은 뭐 상승도 하락도 또는 변동에 있는 추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뿐이지,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꾸준히 내리막을 가든가, 꾸준히 올라가든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는 자기 통제 법칙이에요. 통제 법칙. 그래서 시스템에 지나가는 자기 통제 과정을 거친다는 거고요. 이제 복잡도 증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시스템은 어때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능을 계속 추가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존 과거에 썼던 이런 휴대폰하고 지금 휴대폰을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이라는 말 잘 안 쓰죠.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유가 보다 많은 기능.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이런 PC보다도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 또는 복잡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제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해진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시스템. 비슷한데 우리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사용자가 계속 뭐 해달라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 해달라니까 반복 거죠. 계속 수정하고 반복해서 다음 버전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관련자들의 피드백으로 이제는 계속 시스템이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변경이죠. 시스템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변경. 그래서 릴리즈란 말은 양도. 사용자한테 양도라는 건데 양도된 후에도 이제는 어때요? 계속 사용자는 써보면서 변경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 시스템을 받았을 때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얘는 변경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복잡도도 증가해지는 거고,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여기서 자기 통제 법칙이라는 얘기는 하루하루를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맥락으로 보면은 상승 하락 이러한 변동 추세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는 자기 통제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쉽지는 않았죠. 자, 이제 DB 문제인데 S 테이블이 있고 D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S에서 여기 A만 읽어오라는 거고, S에서 이제 B만 이렇게 읽어오라는 거고, T에서 여기 이제 D만 이렇게 읽어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프롬을 보니까 S 테이블만 읽어와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레프트 조인이야. S하고 T를 조인을 하고 있죠. 조인. 그 조인은 규칙이 있어요. S에서는 여기죠, 이거. 하나 따라. T에서는 이거. 그럼 매칭되는 건 지금 뭐예요? 나하고 타예요. 나하고 타. 같아 되는 거니까. 나하고 타. 근데 이게 조인이 없으면은, 이 말이 없으면은 지금, 나다만 읽어올 텐데, 지금 현재 보니까 레프트 조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레프트 조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너 조인이 있고, 그 다음에 풀 조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레프트 조인이니까, 이 레프트 쪽이 더 들어가죠. 레프트 쪽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를 이렇게 나 조인하고 여기 다 조인하잖아요. 나다로 돼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 나다, 저 나다 돼 있죠. 다 이건 풀이죠, 풀. 얘는 지금 풀 조인이야, 풀. 그 다음에 나다가 여기도 다 있죠. 나다. 근데 라가 포함됐어? 아, 이거 라이트네, 라이트 조인. 라가 포함됐으니까, 라. 오른쪽 거. 얘는 지금 라이트 조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트 조인. 그럼 지금 봐봐요. 나다는 일단 포함돼야 나다? 가가 포함됐죠. 나다가 포함되고, 라가 아니라 가가 포함됐으니까 어때요? 레프트죠. 왼쪽에 있는 거. 왼쪽 테이블에 있는 거 추가 있잖아요. 이 테이블에 있는 거. 그럼 뭐 D는 현재 너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인을 봤었을 때 나다가 들어있지만 현재 지금 보면은 S에 여기 B, 그 다음에 T에 C니까 나다를 먼저 보여줘. 나다. 이 조인이 먼저 만져도 되고, 이 조인 만져보고, 그 다음에 레프트니까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T볼도 같이 보여주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얘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아니라 2번이 된다는 거죠. 2번이. 그래서 그 순서를 이제는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1번을 뭐 찍을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조인 규칙이 원래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나와서 왼쪽에 있는 튜플을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2번처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실행해보면. 자, 그래서 여기 해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운영체제 포크하고 엑스커트 명령인데, 복사란 얘기는 여기서 이제 포크는 생성 명령이 생성. 복사해서 자식을 생성할 때 쓰는 거고요. 그 생성했는데 이제 부모와 자식의 위치가 같다? 부모와 자식이 같은 위치를 쓰면은 기억 장소 하나를 부모도 쓰고 자식도 쓰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A가 값을 뭐 C라는 게 있는데 10을 예를 들어서 뭐 10을 더 더했다. 응? 그러면은 이게 원래 10이었는데 10을 더 더하면은 2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10을 그대로 갖고 싶은데 A가 바꿔놨기 때문에 이 B라는 프로세스는 바뀐 값 20을 읽어야만 되겠죠.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같이 쓰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은 기억 장소는 같은 기억 장소는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스레드에서 공유 영역, 사유 영역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세 번째 엑스코드는 실행 명령이죠. 재활용인데 이제 실행 명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돼요. 뭐
부모 자식 간에 이제는 기억 장소 위치는 달라야만 되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상태 정보는 공유할 수 없다라고 됐죠. 그래서 환경 부분만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스레드에서 공유 영역과 사유 영역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답이 이제 2번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비유도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얘도 뭐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1번은 맞죠. 간단하게 사용자가 필요하는 부분만 표현해 주잖아요. 그 무결성 보장되고 독립성도 보장되죠. 틀렸죠. 디렉트가 아니라 드롭이죠. 드롭 뷰. 이렇게 해서 제거해야 되죠. 듀얼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뷰가 아니라 여러 개죠. 여러 개. 그래서 여러 개의 뷰를 생성 가능하죠. 그래서 뭐 얘도 하도 많이 나와서 금방 맞출 것 같아요. 자, 얘도 이제는 비슷한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뭐 C언어는 메인부터 치하지 않습니까? 뭐 A에는 마이너스 2가 기억되어 있고 B에는 그럼 뭐가 기억되냐면 이게 낫이잖아요. 낫. 부정이란 말이에요. 부정. 이 부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A not A 이러면 뭘 하냐면 참고짓이 되는데 얘는 이 not인데 논리란 말이에요. 논리 부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A가 0이 아니면 참이에요. 0 이외의 값은 마이너스 값이든 양수 값이든 간에 A가 0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0이 아니기 때문에 A 자체는 뭐예요? 참이란 말이에요. 그럼 참의 부정인 거죠. 참의 부정. 이게 가능해요. 이게 시언어는 참의 부정이니까 B는 0이 들어가요. 이렇게 0이. 그래서 A, B 찍으면은 A는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요거 AND인데 얘는 논리곱이에요. 논리곱. 얘는 논리합이고. 참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논리니까 참거짓만 보는 거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거짓이잖아요. 이 뒷값 확인을 안 해요. 이걸 알고 아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A가 지금 먼저 참이라 했으면 참 true니까 이거 뒤 봐야 되겠죠. 0이야. 그럼 뭐 당연히 뭐예요? 펄스니까. 0은 펄스죠, 우리가. 그러니까 0 이외의 값은 true야, true. 이 연산자 만나면 논리곱이니까 true고 0이니까 펄스고 AND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예요? 펄스가 되는 거죠. 펄스. 펄스는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0으로 표현하죠. 0 이렇게 0. 그 다음에 여기는 논리곱이죠. 여기 논리합 참. 논리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는 있지만 참이고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오화니까 이건 오화. 둘 중 하나만 참으면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봐요? 참 나와. 참은 1이라는 거지. 1. 그래서 이렇게 1 나와요. 1. 이렇게 1 나오고. 그럼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이제 B가 뭐예요? 0이란 말이에요. 연산 안 해요. 내려와 버려요. 거짓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 수용하는 건데 이 조건 만족 않잖아요. 바로 내려와 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B가 0이란 말이에요. 내려온단 말이지. 아무것도 수용 안 하고 내려와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논리 곱은 얘가 이미 거짓이다. 거짓이었으면 참이었기 때문에 읽어온 거지. 듣고 읽어온 거지만 얘가 지금 B가 0이라는 게 거짓이잖아요. 0이라는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논리연산자니까. 뒤에 안 본다니까. 거짓이니까 이 부분 수용 안 해요. 내려와요. 이쪽으로. 이게 거짓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비트곱이야. 비트곱. 비트곱부터 비트로 바꿔야 돼. 0이니까 B가 0이니까 0000이겠죠. 이게 4비트. 응?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뭐 지금 현재 인티저가 뭐 현재 2바이트나 4바이트 돼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 뭐 비트 곱이 20이라는 얘기는 16 더하기 4잖아요. 그러면은 1, 2, 4, 8, 16. 뭐 0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인티저가 보통 32비트거든요. 32비트니까 30비트가 다 0 채워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AND를 해봤자 다 0 나오겠죠. 0. 그럼 임장 어때요? 수행 안 쳐. 20은 수행하겠죠. 왜? 하니까 이렇게. 20 가져가니까. 20 가져가잖아요. 20 가지고 찍으랬잖아요. 찍고 돌아오죠.
네, 돌아와봤자 이렇다는 거죠. B 0이야. 0을 32에 채웠어. 다 0 더했다면. 네, 20인데 네, 20을 지금 논리 고보라고 했잖아요. 네, 14, 1, 2, 4, 8, 16. 여기 뭐 0 다 채우나 마나. 엔드 해봤잖아. 논리 고비니까. 논리 연산자니까. 0 나오죠.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이니까 이거 안 찍죠. 안 찍어 이거. 응? 안 찍죠. 그래서 다빈이는 여기 가서 호출소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 인식 가서 찍게. 얘는 찍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끝내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확인해 봤는데 여러분들 얘도 그렇고 얘도 지금 뭐 처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기출문제 풀었으면은 앞뒤 따라가면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보면은 그 8번이었던가요? 그 시험용 문제는 쉽지가 않았었죠.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운영체제 아까 시스템 호출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학에서는 그 리멘의 소프트웨어 진화의 원칙 이거 세 개 문제가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네, 그 다 틀렸다라고 하면 85점인 거고 그래서 한두 개 정도 맞다라면 85점 뭐 지금 90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봐야 되는데 컴퓨터 일반에서 한 80점, 85점 정도를 맞으면 여러분들 이제는 합격권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 합격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 점수를 이제 입력하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점수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이제는 통해서 예상 합격 컷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여기 뭐 영상도 올릴 거고요. 제가 지금 말한 뭐 총평 이런 것도 제가 써서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공통 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는 차츰해서 영상이라든가 총평 이런 거 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그 고생하셨고요. 9가지 시험이 이제는 뭐 2023년에 이제 시작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시험에 대비를 하는 용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제가 여러분 지금 문제 풀어드렸던 부분 이제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있을 시험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총평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푹 쉬시고요. 내일도 좀 푹 쉬신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는 그 여러분들 다시 다음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지방직 문제 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해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